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킨슨병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100명 중에 1명, 굉장히 흔한 병이라고 했죠. 치매와의 관별점도 필요하고, 또 이게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치료의 방법이 또 되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단받고 치료받는 거는 어디서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냐면은 신경과에서 하세요. 신경과. 저는 물론 내과 의사입니다. 저는 내과 의사인데 뭐 이런저런 저는 다양한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경과 영역의 질환들은 잘 건드리지 않아요. 물론 이제 환자분이 그냥 의심은 하죠. 제가 이제 딱 보면 이제 파킨슨병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의심은 하지만 제가 약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 뇌 기능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는 파킨슨병과 비슷한 그런 병들이 있거든요. 유사 파킨슨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좀 이름도 좀 되게 어려운 그런 병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뇌 기능에 대한 일단 상당한 식견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감염내과 의사가 이제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뭐 그냥 균에 맞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되게 복잡해요. 항암제는 누가 쓰죠? 항암제는 종양내과 의사가 씁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 쓸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컨트롤이랄지 또 용량에 대한 조절이랄지 반응 평가랄지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들은 종양내과 의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병에 맞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게 좀 다른 어떤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도 약간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모든 약간 여러 방면에 좀 뛰어난 사람들과 두루두루 이렇게 아는 사람들과 전문가, 한 분야에 되게 집중적으로 아는 사람이 좀 균형 있게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는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암 수술 하시는 분들 있죠. 위암에 대한 뭐 수술이나 아니면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많이 잘 알까요?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그 유방암 같은 경우 또 되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그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지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거의 안 돼요. 마찬가지죠. 항생제를 뭐 아주 잘 쓸까요?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입원 환자를 보면 잘 쓰겠지만 그래도 감염내과 전문의들 그리고 그 균이라는 거는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식은 감염내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을 하는 거죠.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은 협진을 해서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학제 진료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금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길로 빠졌는데요. 어쨌든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것저것 쓸데없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파킨슨병 약물 치료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어렵습니다. 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거는 흑질, 그러니까 substantia niagara라고 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에 도파민을 생성하는 뉴런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올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도파민 올려주면 돼요. 뭐 올려주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도파민을 직접 이렇게 보충해주는 방법, 레보도파 같은 거 쓰는 게 직접 보충해주는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도파민 손실을 방지하거나 그게 이제 뭐 도파민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도파민 만드는 공장이 이제 조금 더 돌아가도록 하는 게 있고 또 남아있는 도파민 생산을 쥐어짜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아만타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어렵냐? 도파민이 줄어드니까 도파민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도파민 올려주면은
잠깐 좋아집니다. 이 파킨슨병 환자가 기능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기능이 회복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도 좋아하고 치료하는 의사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때는 이제 허니문 피어리어더라고요. 이 허니문.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잠깐 좋다가 아닙니다. 결혼하면 계속 좋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허니문 피어리어드 신혼만큼 뭐 다른 매력이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측면에서 신혼 뭐 1년도 안 간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 3년에서 5년 간다고 치면은 5년 이후랑은 조금 뭐 이게 정으로 뭐 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킨슨병 약물 치료도 파킨슨병 약물이랑 딱 결혼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3년 5년 정도 괜찮았어. 근데 그 이후 되니까 이게 다시 쭉 감소를 하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출렁거림이 너무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약 먹고 점심 되기 전에 이미 약효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편한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약효가 이렇게 너무 출렁거림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약효가 갑자기 너무 확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확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올라가면은 이상 행동을 보이면 몸이 자꾸 막 꼬이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적절한 이 수준을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몸에 버퍼라고 하죠. 버퍼가 뭔가 이 출렁거림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렁거림이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물 조절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때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전문가가 해도 이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일반 이거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뭐 그렇게 경험 많이 없는 그런 의사가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보는 것이 그래도 환자분들을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그런 어떤 증상들이 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파킨슨병 증상할 때 렘 수면 장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악몽 꾸면은 막 이렇게 팔다리를 갖다가 세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다치기도 하고 옆에 있는 같이 잠자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조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조절하는 약은 항불안제를 씁니다. 항불안제를 쓰는데 이게 또 너무 또 쓰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확 깔아져요. 그러니까 막 이게 휘청거립니다. 몸이 이렇게 좀 휘청거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한테 항불안제 쓰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제가 환시가 있다 그랬죠. 환시.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 거죠. 죽은 사람이 이게 뭐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파킨슨병도 치매 이게 점점 진행되면은 다 이 시뉴클레인이 대뇌에 쫙 퍼지기 때문에 뭐 치매도 나타나고 정신병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환시,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 것은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신병이 아닌 환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걸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파민이 또 좀 많으면은 이 환시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시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조절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별로 본인도 뭐 크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이 병의 일종이라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른 증상의 조절이 도파민을 올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환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꼭 이게 조절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치매약을 좀 쓸 수도 있거든요. 리바스티그민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세틸콜리네이스 이니비터인데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거예요. 치매약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약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시가 좀 줄겠죠. 근데 치매약은 또 이게 함부로 쓰면은요 나중에 막 설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사하면 이제 패치로 바꿔주면 되는데 어쨌든 되게 좀 이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되게 하나의 어떤 어떤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좀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이 질환들, 퇴행성 신경질, 치매라든지 파킨슨 이거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이거 자체를 갖다가 뭐 막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 현재까지는 마땅치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또 조금 행복감이 중요하잖아요. 또 다들 이렇게 사는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걸 잘 모르는 일반 의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킨슨병이 의심이 된다면 파킨슨병을 반드시 진단을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데 그냥 뭐 동네 내과에 가서 뭐 그냥 약을 계속 타다가 똑같은 약을 계속 타다가 드셨다면은 그러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좀 전문 진료를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고, 결론은 어렵다입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